나는 최악이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민호가 동생의 방에서 발견한 것은 그저 영어 노트여야 했다. 중학교 2학년 동생 지훈이는 오늘 아침 학교를 쉬었다. 벌써 3주째다. 걱정이 된 민호는 동생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 있던 것은 평범한 학습 노트였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후반부에 빼곡히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형 지갑에서 돈 훔쳤어. 최악이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떨리는 글씨로 적힌 문장을 본 민호는 숨을 멈췄다. 그러나 노트를 처음부터 읽으며 깨달았다. 동생이 훔친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14살 소녀는 더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 그의 이름은 이민호 20살 대학 2학년생이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14살 동생 지훈이와 둘이 산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해외에 계신다. 민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일과 동생 돌보기를 혼자 해내고 있었다. 이상함을 눈치챈 것은 월요일 밤이었다. 이상하네. 지갑을 열어본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제 넣어둔 만원 지폐가 5,000원 지폐로 바뀌어 있었다. 기억 착오인가 했지만 영수증을 확인하니 계산이 맞지 않았다. 같은 방에서 자는 동생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최근 지훈이의 모습이 이상하다. 아침이면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하며 학교를 쉬는 날이 늘었다. 설마 지훈이가?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드물게 학교에 간 틈을 타 민호는 동생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랍을 열자 교과서와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중 한 권 영어 노트를 집어들었다. 앞부분은 평범한 수업 노트였다. 예쁜 글씨로 영어 단어와 문법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뒤쪽 페이지를 넘기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기였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1월 15일 오늘부터 일기 쓰기로 했다. 14살 생일 기념으로 할머니가 먼 빵집에 가서 생크림 듬뿍 케이크를 사다 주셨어. 사실 생크림 싫어하는데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셔서 다 먹었어. 나중에 토할 뻔했어. 하지만 할머니 웃는 얼굴 보니 괜찮아졌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따뜻함이 넘쳤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일기의 내용은 점점 어두워졌다. 11월 18일 반태민이가 또 민석이랑 우진이한테 당했어. 오늘은 신발을 뺏겨 맨발로 체육 수업에 나왔어. 못 볼 지경이었어. 수업 끝난 후 몰래 태민이한테 신발 위치를 알려줬어. 쓰레기통에 들어있었어. 너무 심해.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동생 반에서 왕따가 일어나고 있었다니 몰랐다. 민호는 계속 읽었다. 11월 25일 태민이한테 왕따가 심해지고 있어. 오늘은 급식 빵을 바닥에 떨어뜨려 밟았어. 태민이가 울면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배고플 텐데. 더 못 참아. 11월 28일 용기 내서 담임장 선생님께 상담했어. 민석이랑 우진이가 태민이를 괴롭힌다고 했어. 그런데 선생님 반응이 믿기지 않았어. 증거 있냐 착각 아니냐. 민석이도 우진이도 성적 좋은 착한 애들인데. 증거가 있을 리 없잖. 선생님 앞에서는 모범생 연기하니까. 민호의 손이 떨렸다. 담임이 학생의 호소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단. 12월 3일 최악의 날이 됐어. 민석이랑 우진이한테 선생님께 일렀다고 들켰어. 정의의 사돌에 위선자래. 오늘부터 내가 새 타깃인가 봐. 태민이는 무서워서 이제 나한테 안 다가와. 도우려 했는데 결국 혼자가 됐어. 12월 10일 오늘도 괴롭힘 계속됐어. 지우개 가루 던져지고 필통에 껌 붙이고. 하지만 절대 지지 않아. 자리 바꿔서 좋아하는 수아 옆에 앉았어. 수아가 요즘 기운 없어 보여. 괜찮아. 하며 말 걸어줬어. 기뻤어. 민호는 일기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동생이 혼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었다니 왜 상담하지 않았을까? 12월 15일 체육 시간에 일부러 부딪혀 넘어져 무릎 까졌어. 보건실 갔더니 보건 선생님이 요즘 자주 오네 하며 걱정해 주셨어. 진짜 말하려 했는데
그냥 넘어졌다고 거짓말했어. 12월 20일 겨울방학이라 학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니 안심이야. 하지만 3월에 시작할 생각하니 속이 아파. 지훈이의 글씨는 페이지마다 점점 흐트러졌다. 압력이 세져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것은 동생의 마음의 외침 같았다. 새해가 되며 일기의 내용은 더 심각해졌다. 1월 15일 3학기 시작한 지 일주일. 태민이는 여전히 학교 안 와. 엄마가 데리러 와서 보건실에 있는 듯. 내가 쓸데없는 짓 해서 태민이까지 학교 못 오게 했어. 내 탓이야. 1월 22일 돈을 용서 못할 일이 일어났어. 형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들어준 도시락을 민석이랑 우진이가 엉망으로 만들었어. 도시락 열어보니 밥도 반찬도 다 섞여 있었어. 돼지 사료 같네 하며 웃었어. 형이 열심히 만든 건데 화가 나서 우진이 옷깃 잡고 때렸어. 선생님께 불려가 나만 나쁜 놈 취급받았어. 폭력은 안 된다며 설교받았어. 먼저 한 건 그놈들인데. 1월 23일 학교 못 갔어.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안 움직여. 형한테 열 있다고 거짓말했어. 걱정스런 얼굴이었어. 미안. 1월 30일 질주일 만에 학교 갔어. 책상 안에 쓰레기 가득. 교과서에 낙서돼 있어. 이제 아무 느낌 없어. 마음이 마비된 듯. 민호는 숨을 죽인 채 읽었다. 2월 들어 일기에 간격이 벌어졌다. 2월 5일 PC방이 내 피난처가 됐어. 학교 생각하니 토할 것 같아. 오늘도 아프다고 해서 쉬었어. PC방에서 돈 너무 썼어. 용돈도 없어.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수아한테 초콜릿 받을 기대했어. 하지만 학교 못 가서 못 받았어. 민석이가 너 같은 놈한테 누가 초콜릿 주냐며 반라인 그룹에서 말했어. 내가 그룹에서 빠진 거 이제야 알았어. 2월 20일 형이 요즘 어떻게 된 거야? 학교는? 하며 물었어. 괜찮아 했어. 걱정 끼치기 싫어. 형은 대학과 아르바이트로 바쁜데 내 일까지 챙겨. 더 이상 패 끼칠 수 없어. 3월의 일기에서 민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3월 2일 최악의 짓 했어. 형 지갑에서 돈 훔쳤어. 5,000원 PC방에서 썼어. 형 미안해. 갚고 싶은데 돈 없어. 나 최악의 인간이야. 죽고 싶어. 3월 5일 또 훔쳤어. 이번엔 3,000원. 이제 나 자신 통제 못해. 형 분명 알아챘을 텐데 아무 말 안 해. 너무 착해. 이런 동생 없는 게 나. 마지막 페이지에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3월 10일 지제 한계야. 학교도 못 가. 형 얼굴도 못 봐. 나 같은 놈 없어지는 게 나. 거기서 일기는 끝났다. 민호는 일기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동생이 여기까지 몰렸었다니. 자신의 둔감함을 크게 후회했다. 민호는 밤새 생각했다. 어떻게 동생에게 말을 걸까, 어떻게 대할까?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일어나자 민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훈아, 오늘도 학교 쉬냐? 응. 좀 컨디션 안 좋아. 지훈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럼 아침 먹으러 가자. 밥 공기 마시면 좋을 거야. 싫어. 에이, 가끔은 좋지.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민호는 지훈이와 마주 앉았다. 지훈이는 불안한 듯 메뉴를 바라보았다. 좋아하는 거 시켜? 배고프.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민호는 말을 꺼냈다. 지훈아, 요즘 무슨 고민 없어? 별로 없어. 지훈이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사실은 노트 봤어. 미안.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일기 다 읽었어. 너 혼자 안고 있었군. 형.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넘쳤다. 더 숨길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듯 말이 쏟아져라. 미안해. 돈 일 정말 미안해. 갚을게. 꼭 갚을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학교 못 가고 어딘가 안 가면 마음이 부서질 것 같아서 PC방이 피난처가 됐어. 돈 일은 아무렇지 않아. 민호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보다 왜 상담 안 했어? 왜냐면 형 바쁘고 내 탓에 대하 그만두고 일하는데 더 패 끼칠 수 없어서. 바보. 민호는 눈물을 닦았다. 대하 그만둔 건 내 선택이야. 내 탓 아니야. 게다가 너는 내 소중한 동생이야. 패라고 생각할 리 없지? 지훈이는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진정된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 말했다. 태민이를 도우려 한 일 자신이 타깃이 된 일 선생님이 안 도와준 일 매일이 지옥이었던 일. 형 옳은 일 한 줄 알았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태민이도 나도 학교 못 가게 돼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 너 잘못 아니야. 민호는 힘있게 말했다. 왕따를 못 본 척 안 한 거 그건 용기 있는 행동이야. 문제는 그 용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들 쪽이야. 선생님한테 지금 학교에 전화할게.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잠깐만. 지훈이가 당황해다. 더 심해질지도. 괜찮아. 나한테 맡겨. 민호는 학교에 전화했다. 교무실로 연결돼 장 선생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여보세요. 이지훈이 형 이민호입니다. 동생이 한 달 이상 학교 안 온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장 선생님이 변명 같은 말을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동생이 왕따 받고 있어요. 그걸 상담했는데 적절한 대응 안 해주셨어요. 이건 교육자로서 문제 아닌가요? 형님 좀 과민하신 거 아닌가요? 아이들끼리 트러블에 가족이 너무 개입하는 건 교육상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민호는 화를 누르며 말했다. 그럼 내일 학교 갈게요. 교장 선생님도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건 좀 과장된데? 과장 아닙니다. 내일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지훈이를 돌아봤다. 내일 같이 학교 가자. 혼자 아니야. 나 붙어 있어. 그날 밤 민호는 중대한 결정을 했다. 이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본가에 전화해다. 여보세요. 아빠 민호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시간에. 해외와 시차를 계산해. 전화했지만 아빠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사실 지훈이 일로. 민호는 사정을 다 말했다. 왕따 일 학교 쉬는 일 담임 대응 일 그리고 내일 학교 갈 거라는 것. 전화 너머로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나도 갈게. 그런데 일. 아들보다 중요한 일 없어. 모레 비행기로 갈게. 그때까지 너한테 맡길게. 아빠와 전화 끊고 엄마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지훈이 지켜줘서 고마워. 아빠랑 같이 갈게. 다음 날 민호는 정장을 입고 지훈이와 함께 학교로 갔다. 교무실에 들어가자 장 선생님이 귀찮은 얼굴을 했다. 이지훈 씨 형님인가요? 일부러 오실 것까지야. 아니 중요한 문제예요. 교장 선생님 계신가요? 교장은 지금 회의 중이야.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연배 있는 여성이 들어왔다. 교장 김영희였다. 장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일어나 깊이 인사했다. 처음 뵙습니다. 2학년 B반 이지훈이 형 이민호입니다. 동생 왕따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왕따요. 장 선생님 보고 받은 거 있어요? 아니요, 그 아이들끼리 작은 트러블은 있었지만. 작은 트러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동생이 한 달 이상 학교 못 오는 상태예요. 교장실에서 자세히 들을게요. 김 교장이 말했다. 교장실로 이동해 민호는 일기 복사본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김 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반면 장 선생님은 불편한 듯 앉아 있었다. 장 선생님. 김 교장이 입을 열었다. 이지훈 군한테 상담 받았다고 진짜예요? 네.
하지만 증거 없으면 안 움직이나요? 학생이 용기 내서 상담하는데 김 교장의 목소리에 화가 서렸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빠였. 지금 공항 도착했어. 이제 학교로 갈게. 2시간 후 아빠 이상호가 학교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아빠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했다. 왕따 일 자세히 듣고 싶어요. 김 교장은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학생을 부르는 걸 제안했다. 먼저 불린 건 피해자 태민이었다. 엄마와 함께 교장실에 들어온 태민이는 야윈 얼굴이었다. 태민 군. 김 교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도 박승우 군과 최현준 군한테 괴롭힘 당했군. 태민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훈 군이 너 도우려 했구나. 네. 그런데 그 때문에 지훈 군.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탓에. 아니야. 지훈이가 입을 열었. 태민이 탓 아니야. 나쁜 건 왕따 한 놈들이랑 그걸 못 본 척한 어른들이야. 다음으로 불린 건 박승우와 최현준 그리고 그 부모. 박승우 아빠는 지역 유지로 PTA 회장도 맡고 있었다. 들어오자마자 불쾌하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아들이 뭔가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먼저 당사자들한테 들을게요. 김 교장은 차분히 대답했다. 박승우 군, 최현준 군, 태민 군이나 지훈 군한테 뭐 했어? 안 했어요. 박승우가 바로 말했다. 그러나 최현준은 달랐다. 옆에서 아빠가 노려보는데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준아. 박승우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박승우 군. 김 교장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요, 아무것도. 현준아. 최현준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말해. 거짓말이 제일 큰 죄야. 긴 침묵 후 최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했어요. 태민 군한테도 지훈 군한테도. 그런데 중간부터 그만두고 싶었는데 박승우가 시켜서. 증거도 없이. 박승우가 소리쳤다. 증거라면 있어요. 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사실 어제 장 선생님과의 통화 녹음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끼리 트러블로 인식하셨죠. 즉, 트러블 있었다는 건 인정하신 거예요. 장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현준의 고백은 계속됐다. 처음엔 박승우가 태민군을 징그럽다고 해서 나도 같이 웃었어요. 그게 심해져 신발 숨기거나 급식 빵 밟거나. 그만둬. 박승우가 소리쳤다. 다 내가 멋대로 한 거잖아. 아니에요. 최현준은 눈물 흘리며 말했다. 박승우가 지시했어요. 너도 안 하면 이번엔 내가 탁이 된다고. 박승우 아빠가 일어났다. 아들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용납 못해요. 증거 없이? 증거라면 또 있어요.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고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수아였다. 실례합니다. 저희 학년 B반 윤수아요. 수아는 떨면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반 라인 그룹 기록이에요. 박승우 군이 지훈 군 험담 쓰거나 내일도 기대돼 하며 왕따 예고하는 내용도 있어요. 스크린샷 찍었어요. 김 교장이 화면을 확인했다. 박승우 이름으로 보내진 수많은 중상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저 계속 못 본 척했어요. 수아는 눈물 흘렸다. 지훈 군이 괴로워하는 거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박승우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승우야, 이게 진짜냐? 박승우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다. 김 교장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 선생님, 당신은 이런 상황을 아이들끼리 작은 트러블로 판단했나요? 학생이 용기 내서 상담하는데 적절한 대응 안 했어요. 이건 교육자로서 중대한 문제예요. 아빠 이상호가 입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건 아들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환경이에요.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이런 사태가 다시 안 일어나게 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김 교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먼저 박승우 군과 최현준 군은 각각 따로 지도할게요. 상담사 면담도 필수로 하고요. 그리고 이지훈 군과 김태민 군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게 반편성도 재검토할게요. 그게 다예요. 박승우 아빠가 말했다. 아들 장래가. 말씀드리지만 아빠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했다. 피해받은 아이들 장래는 어떻게 되나요? 태민 군도 우리 지훈이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가요? 박승우 아빠는 말문이 막혔다. 최현준 엄마가 일어나 깊이 인사했다. 이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약함이 이런 사태를 불렀어요. 꼭 아들과 마주하고 다시 이런 일 없게 부모로서 책임질게요. 최현준도 일어나 지훈이한테 엎드려 절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최악이었어. 태민 군한테도 지훈 군한테도 심한 짓 했어. 지훈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최현준을 봤다. 용서할까 안 할까? 하지만 최현준의 눈물을 보고 뭔가 변했다. 현준아, 머리 들어. 지훈이가 말했다. 너도 박승우가 무서웠겠지. 하지만 이제 흘러가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서 옳다고 여기는 일 해. 최현준은 얼굴을 들어 눈물로 엉망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박승우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아빠한테 끌려 말없이 교장실을 나갔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태민이가 지훈이한테 달려왔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나 도우려 해서 내가 괴로웠는데. 괜찮아. 지훈이는 미소 지었다. 우리 친구잖아. 태민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장 선생님은 교장실에 남아 있었다. 김 교장의 엄한 시선을 받으며 장 선생님, 나중에 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할게요. 당신의 교사 적성에 대해 재평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장 선생님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 못했다. 돌아가는 길 아빠가 지훈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훈아, 너 잘못 아니었어. 정의를 지키는 건 때론 힘들지만 그래도 옳은 건 옳아. 너를 자랑스러워해. 하지만 아빠 일은 또 하면 돼. 그런데 너희랑 시간은 못 되돌려. 앞으로 더 너희 곁에 있을게. 민호도 말했다. 지훈아, 앞으로 혼자 안고 있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무슨 일이든 편이야. 지훈이는 눈물 흘리며 응했다. 밤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저녁 식탁을 둘러쌌다. 엄마도 해외에서 돌아왔다. 그래.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다. 힘들었지. 하지만 내 용기가 태민군을 구하려 한 따뜻함이 우리 자랑이야. 따뜻한 식탁을 둘러싸며 지훈이는 생각했다. 정의를 지키는 건 확실히 힘들다. 하지만 혼자 아니야. 가족이 있다.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은 꼭 있다. 일주일 후 지훈이는 학교로 돌아갔다. 교실에 들어가자 반 친구들이 평범하게 잔영하며 인사했다. 박승우는 다른 반으로 옮겨졌다. 최현준은 깊이 인사하며 사과하고 그 후 거리를 두면서도 왕따에 가담하는 일은 없었다. 지훈. 수아가 다가와다. 늦었지만 이거. 작은 포장지를 건넸다. 수제 쿠키였다. 밸런타인 못 줘서 초콜릿 대신. 지훈이는 얼굴을 붉히며 받았다. 태민이도 등교를 재개했다. 둘은 절친이 돼 서로 지지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지훈이가 말했다. 형 돈 일 아르바이트해서 갚을게. 됐어. 민호는 웃었다. 대신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상담해. 그게 제일에 갚는 법이야. 아빠가 덧붙였다. 가족은 서로 지지하는 거야. 혼자 안고 있을 필요 없어. 이 사건을 통해 이 집안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그리고 지훈이는 중요한 걸 배웠다. 정의를 지키는 건 때론 외롭고 힘들다. 하지만 진짜 혼자 되는 일은 없다. 믿고 손 내밀면 꼭 누군가 응답한다.
가족이 친구가 그리고 때론 모르는 누군가가.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첫걸음이다.